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드립니다만 참담한 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뉴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검찰 청사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칼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검찰의 그 짜맞추기 드라마, 그 드라마에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참가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생각에서 그리고 누구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그 수모를 겪고서도 이렇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그러한 또 다른 모욕을 당하게 됐는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지난 3월 21일 검찰 수사를 마치고서 검찰이 정의로웠다 이러한 평가까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순진할 리야 없겠지만 참 터무니없는 검찰 측 변호인 측 검찰에 대한 그 변호인 측의 그 평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순실과 공직자,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따른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 이른바 국민 정서를 의식하고 무서워하는 검찰, 국민 정서에 영합하고 편승하려는 검찰의 그 속성, 따라서 당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서 거기에 철저히 맞춰놓은 짜맞추기식 논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검찰 논리.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에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라는 정말 검찰로부터 대면 조사 한번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공모조직의 공범이라는 치욕적인 중간수사 결과를 접했습니다. 그 검찰의 급조된 중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중간수사가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야당과 새누리당의 그 비박계, 그 배신자 그룹과 함께 내통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그게 작년 12월 9일이죠. 그래서 그 국회 의결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게 만장일치라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서 일생 일대 최악의 수모를 당했고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는, 기필코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것. 그 이유가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했고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파면당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또다시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겠다는 검찰의 의도. 그래서 인민재판 마녀 사냥의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그 의도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논리부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죄수복을 입혀서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그런 것이 국가 정의의 완결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민주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런 잔악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저는 증오합니다. 저는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검찰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마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변호인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가족이나 식솔 또는 전직 청와대 직원들이 증거 인멸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당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 제1부속실이나 제2부속실에 있는 컴퓨터 PC를 조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포함해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바로 그것이
노출이 될 것인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구속을 구속 아닙니다. 증거 인멸을 본인이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괘씸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검찰에 나와서 조목조목 부인했느냐. 정말 괘씸해서 못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죄수복 입혀가지고 교도소에 밀어 넣겠다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을 기필코 해야겠다는 이유가 증거인멸이라면 왜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도주의 우려는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삼성동 사저에 경찰이 둘러싸고 그 박사모 회원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감싸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여보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그 밑에 땅굴을 파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동 사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그 방 밑으로 땅굴을 파서 도주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왜 검찰은 이번에 뺐습니까? 왜 검찰 구속영장 사유서에 그 이유에 넣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당연히 법률적으로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이게 괘씸죄가 아니고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그렇게 부인한다고 떠들어대는 언론 보도, 그 홍수 같은 언론 보도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 그 국민 정서에 영합하기 위해서, 편승하기 위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검찰이 내세운 구속 이유, 최순실을 비롯해서 이 공직자 또는 이
소위 말하는 이재용까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정호성, 이재용과 같은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형평성이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검찰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까? 최순실이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에게 이른바 형평성을 적용할 것 같으면 최순실이나 다른 그 구속자들이 그 구속 말고 무슨 다른 법률적,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말이죠.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 휘하에 있는 그 수사팀으로부터 범죄 공모조직의 공범이다. 마피아 집단의 두목이라는 실 수 없는 그 수모 치욕 모욕을 당했고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라는 최악의 수모를 당한 사람에게,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이건 부관참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21세기 부관참시 아니겠습니까? 인민재판과 마녀 사냥도 부족해서 이미 정치적 생명이 대통령 임기가 중단됨으로써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건 부관참시인 거죠. 여론을 무마하고 그 무마하기 위해서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에 참여한 게 아니죠. 앞장섰던 검찰이 부관참시로 대미를 장식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재판하지 않을 경우에 그 들고 일어날 그 세력이 그렇지 않을 그렇지 않을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세력보다 더 세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살아있는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문재인 씨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이런 부관참시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서부터 이번에 검찰의 구속수사 신청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감독하고 그 지시하는 인물은 저는 문재인 씨라고 보는 겁니다. 그 문재인 씨와 그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세력, 그들의 눈치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라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어떠한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저는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공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참으로 참담하고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기입니다. 저는 법원에게 정말 저의 고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법원은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전직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신중이란 그러한 단어의 그 엄중성을 넘어서서 절대 함부로 구속하는 것은 금물이다.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죄수복을 입혀서 교도소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최악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을 당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옴으로써 국격을 허물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냄으로써 국격이 허물어지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닥쳐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살아있는 예가 있습니다. 1995년 11월 3일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노태우 전 대통령, 바로 자신의 전임자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데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을 고향으로 내려간 그 전직 대통령의 양팔을 붙들어 잡아서 서울로 압송해가지고 서울 구치소에 집어넣는 그러한 정치 보복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절대적 압도적인 절대 다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 말대로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그러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김영삼 정권은 6.25 이후 가장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가져다준 국제 통화기금 IMF 사태를 몰고 갔습니다. 왜 IMF 사태가 왔느냐? 국제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흔히 국격 말합니다. 입만 열리면은 국격 말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천원일치, 만장일치로 파면을 당하는 그 치욕을 겪은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구속시킨다? 이거야말로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두 전직 대통령을 죄수복을 입혀서 재판장에 세워서 그 엄청난 치욕을 안겨주었지만 그 장면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 당시에 그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러한 전직 대통령의 처참한 모습에 환호를 보냈던 국민들은 2년 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가 결정적으로 붕괴됨으로써 IMF 사태라는 국가적인 재앙이 닥쳐올 것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자해 행위다. 아주 치명적인,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민재판, 더 이상의 마녀 사냥은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제가 오늘은 참담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에 앞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4월 2일 오후 2시 윤창중의 제10차 시국 토크쇼가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캐피탈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